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스페셜레디에서 부동산세법을 담당하는 김성래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은 계산 문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쉽게 접근하고자 이번 시리즈는 1강서부터 16강까지 그러니까 조세 총론서부터 뒤에 나와 있는 양도소득세까지 전체적인 기출문제 중에서 계산 문제만 따로 뽑아가지고 설명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지방세법 취득세 계산 문제 다룰 건데요. 계산 문제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산 문제를 접하다 보니까 역시 계산을 하려면 기본 이론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나 체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두려움을 먼저 갖지 마시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도움이 된다 그러면 애정 표시,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요. 계속 구독하셔서 알림톡이 가면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일주일에 2번 이렇게 해서 계산 문제 시리즈 끝나고 나면 또 비교 분석도 하고 이런 식으로 테마별로 할 거니까 계속 지속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죠. 첫 번째 취득세 과점주주예요. 여러분, 과점주주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주주 또는 사원 또는 증자로부터 취득을 해서 전체 총주식의 50%를 초과했을 때 과점주주라고 하고, 이렇게 과점주주가 된 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만 골라서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보고 보내라, 취득세 내라, 간주취득, 취득한 걸로 간주한다 이 얘기죠. 그러면 과점주주는 취득세 과점주주 딱 나오면 하나 단어가 기억할 게, 설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됐어도 그것은 납세 의무가 없다.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거주자 갑이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의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9년 9월 15일 날 주식을 취득했을 때 지방세법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얼마인지 계산하라. 그죠? 그리고 다만 A법인 보유 자산 중 취득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부분은 없으며 갑과 특수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이 주식을 소유한 건 없다. 본인 외에는 없다 이겁니다. 원래 과점주주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미소 또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 합쳐서 50% 초과할 때도 과점주주로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회사를 설립할 때 회사가 주식을 10,000주를 발행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갑이라는 사람은 갑은 몇 주? 5,000주를 취득했어요. 그러면 10,000주 중에서 5,000주를 취득했으니까 비율로 얘기하면 50%예요. 그죠? 그러니까 50% 취득해도 과점주주가 아니야. 왜? 50% 초과해야 되니까. 또 초과했을지라도 설립 시 취득은 납세 의무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과세 안 했어요. 그런데 주식을 또 뭐 했습니까? 추가로 4월 달에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은 10,000주인데 취득해서 6,000주가 됐다는 얘기는 몇 주? 1,000주를 취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율은 10,000주에 6,000주가 됐으니까 비율로 얘기하면 60%네요. 그러면 무슨 주주야? 과점주주가 됐으니까 60%에 대해서 취득세 내야죠. 취득세 납부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식을 이제 양도했어요. 그래서 6,000주였는데 3,000주가 남았다는 얘기는 중간에 3,000주를 팔았다. 그래서 비율로 얘기하면 30%만 남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무슨 주주입니까? 일반 주주. 과점주주였던 자가 주식을 처분하면서 일반 주주로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9월 15일 날 이거 물어보는 거야. 9월 15일 날 주식을 또다시 취득해서 7,000주가 됐다는 얘기는 종전보다 4,000주만큼을 취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10,000주 중에서 7,000주가 됐으면 비율로 얘기하면 70%니까 무슨 주주예요? 과점주주야.
그럼 보세요. 과점주주였던 자가 60%로 과점주주였던 자가 주식을 팔아서 일반주주 됐다가 또다시 과점주주가 됐으면 종전보다 무한 거 증가된 거 몇 프로? 10%만 취득세 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과점주주는 한 번 부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과점주주였던 자가 주식을 처분해서 일반주주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주식을 취득해서 또다시 재차 과점주주가 됐다면 당초 종전의 과점주주, 지금 같은 경우는 종전의 몇 프로? 60%로 과점주주가 됐었는데 요거 취득하면서 몇 프로가 됐습니까? 70%가 됐어요. 70%로 또다시 과점주주가 됐다. 그러면 종전보다 무한 거 증가된 비율 몇 프로죠? 10%요. 10%. 그래서 10%만큼 취득세를 부담하라 이 얘기죠. 과점주주였던 자가 주식을 처분해서 일반주주가 됐다가 또다시 재차 무슨 주주? 과점주주가 됐다면 종전보다 무한 거, 종전의 60%였는데 또다시 70%로 과점주주 됐으면 증가된 거 몇 프로? 10%만큼만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예. 다음, 이번에는요. 자, 다음 자료를 기초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주인 갑이 과점주주가 됐대요. 그 얘기는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의 몇 프로? 50% 초과, 그죠? 50%가 아니라 초과, 과점주주가 됐다. 이때 취득세가 과세되는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이때 비과세나 감면되는 건 아니다 그랬어요. 우선 비율부터 한번 볼까요? 자, 회사 제일 처음에 설립할 때 총 발행 주식이 5만 주인데 그때 여기 설립하면서 누가? 갑이 주식을 취득했어요. 몇 주? 2만 주를 취득했어요. 5만 주 중에서 2만 주니까 비율로 얘기하면 40%네요. 50%가 안 돼. 그죠? 자, 그리고 과점주주 아니에요. 근데 회사에서 또 증자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서 5만 주가 아니라 몇 주가 됐어요? 이제 10만 주가 됐어요. 그런데 요때 증자로 갑이 또 4만 주를 취득해서 요거 합치니까 몇 주가 됐습니까? 6만 주가 됐어요. 그러면 증자로 인해서 회사가 10만 주 총 주식을 발행했는데 여기에 6만 주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 과점주주는 비율로 얘기하면 60%니까 60%만큼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이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는 과점주주가 몇 프로다? 지금 60%로 과점주주가 됐다 이 얘기인데 요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거죠. 첫 번째, 과점주주 비율. 첫 번째, 회사 설립할 때 총 몇 주? 5만 주 중에서 2만 주를 취득했으니까 비율로 얘기하면 몇 프로? 40%예요. 그런데 회사에서 또 증자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 몇 주? 10만 주 중에서 4만 주를 추가로 취득해서 도합 합쳐서 6만 주가 됐잖아요. 그래서 10만 주 중에서 6만 주니까 비율이 이제 몇 프로? 60%로 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무슨 주주예요? 과점주주가 됐다. 그러면 60%만큼 취득세 계산해야죠. 그럼 어떻게 계산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취득세 과세 대상만 다 골라. 그러면 취득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취득세 과세 대상, 건물 취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4억. 그리고 토지도 부동산이니까 취득세 과세 5억. 자동차 차량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니까 1억. 그래서 합치니까 10억이죠. 여기에 지분이 몇 프로? 60%니까 60%만큼을 곱해라. 그래서 과세 표준은 6억이 되는 겁니다.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과세 표준이 얼마냐 이거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얼마다 과세 표준은 6억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취득세를 계산하라 그랬어요. 취득세. 그러면 요 과세 표준에다가 취득세는 몇 프로? 2%예요. 1000분의 20. 왜? 과점주주는요. 과점주주가 됐으면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를 내라 이거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을
과점주주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 아니에요. 소유권 등기 안 하니까 특례세율, 취득세 특례세율, 중과 기준세율 1000분의 20으로 취득세. 그래서 건축물 개수로 인해서 가격 증가,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가격 증가. 그죠? 과점주주가 됐다. 간주취득이죠. 간주취득은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하니까 취득세 2%만 내라. 특례세율. 그것도 알아야 되겠죠. 간주취득은 취득세 몇 프로다? 2%다. 그래서 지금은 취득세를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과세표준만 물어봤으니까 과세표준은 6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갑은 특수관계 없는 을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택을 취득하였다.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옳은 것.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여러분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이죠. 사실상 취득가격은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한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될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에다가 취득하기 전에 상대방한테 지급했거나 또는 추가로 발생한 간접 비용이 있으면 그거 합친 게 사실상 취득가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총 매매 대금이 얼마예요? 5억입니다. 5억. 그러면 5억은 어떻게 해서 5억이냐? 계약금 5천만 원 주고 중도금 1억 5천 주고 잔금 3억. 그래서 요거 합치니까 얼마다? 5억이다 이거죠. 상대방한테 5억 줬어요. 이게 취득가격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있으면 더하라. 뭐죠? 매매 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을이 채무가 있는데 그걸 대신 변제 갚아줬다. 채무를 변제 갚은 거죠. 그럼 이것도 여기에 더하라. 채무 인수액 1000만 원. 그리고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을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채권을 매각해서 발생한 매각 차손은 금융기관의 매각에서 발생한 손실은 얼마가 됐든 다 인정해 주죠. 그래서 얼마? 100만 원은 여기에 취득가격에 더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취득가격은 5억에다가 1000만 원, 100만 원 합쳐서 얼마? 5억 1100만 원. 이게 취득세 과세표준. 참고로요, 여러분이 기억할 건 개인이 취득할 때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 거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 할부이자, 연체료, 공인중개사한테 지급한 중개보수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인이 취득할 때는 인정 안 하고 법인이 취득할 때만 포함한다. 그것도 아울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해서 계산 문제를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을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시간 계속 이어서 수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문제를 풀면서 그걸 이론을 보충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